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해커스톡의 제나쌤이에요. 기초영문법 게이트웨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기초영문법 게이트웨이 영상만 보셔도 영어 문법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배워볼 것은 영어의 동사입니다. 아마 여러분 동사하면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PD님, 동사하면 떠오르는 단어 있으세요? 비동사 맞아요. 비동사, 일반 동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쉽게 보면 동사라는 건 동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동사의 기본적인 개념을 쫙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 전에 여러분 교재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Grammar Gateway Basic 교재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12쪽, 13쪽, page 12 and 13 같이 꺼내서 보시면 더 좋고요. 교재가 없는 분들은 교재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이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동사라는 건 누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주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카메라를 보고 여러분들을 향해 말을 하고 있어요. speak도 동사고요. 이렇게 제가 글씨를 쓰는 것도 write, 쓰다라는 것도 동사예요. 이렇게 먹는 것도 eat, 동사고요. happy, 행복한 상태라는 is도 하다, 동사예요. 먹다, 하다, 어떻다라는 걸 나타내는 게 바로 동사죠. 그래서 동사의 종류도 정말 많고 동사를 많이 알면 할 수 있는 말도 많아집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동사 중에서도 비동사를 먼저 배워보도록 합시다. 비동사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비동사란 뭐죠, 피디님? 상태를 나타낸다는 거는 맞고요. 한번 구체적으로 배워봅시다. 일단 의미는요, 상태 그리고 위치까지도 커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태라는 게 How are you 했을 때 나 기분이 좋아, 나 피곤해 이럴 때도 비동사가 필요하고요. 또 나 집이야 할 때도 비동사가 필요해요. 상태를 나타내는 게 비동사인데요. am, is, are 이렇게 세 가지를 확실하게 이해해 주세요. 자, 그리고 비동사가 문장에 시작하는 그 주어, 그 누구로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져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I am. 뜻은 나는 뭐뭐야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읽어보세요. I am. 그는 뭐뭐야 해보세요. He is. 그녀는 뭐뭐야. She is. 그것은 뭐뭐야. It is. 마지막으로 너는 뭐뭐야. You are. We are. They are.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회화스럽게 회화체에서 많이 쓰는 버전인 축약형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보통 I am a student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I'm a student. 그래서 축약형 대표적으로 apostrophe를 붙이면서 이렇게 되죠. 자, 발음은 어떻게 하죠? 해보세요. 맞아요. I'm보다는 약간 I'm에 가깝습니다. I'm Korean. I'm a student. 모두 상태를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he부터 해서 또 축약형을 만들어 볼까요? 발음은 he is보다는 좀 더 짧게 his가 됩니다. 같이 한번 발음해 보세요. his, 그녀는 she's, 그 다음 it's, it is, it's 줄여서 말 많이 하고요. 자, 너 한번 붙여볼까요? 해보세요. You're, we're, their. 맞아요. 그리고 이게 과거로 바뀔 때도 있고요. 미래로 바뀔 때도 있어요. 저희 그런 다양한 시제에 있어서는 오늘 배우진 않고요. 다음 영상에서 배울 예정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동사의 형태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am, is, are과 축약형을 확실하게 이해해 주세요.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문장으로 한번 가볼 건데요. 일단 회화적으로 많이 쓰이는 문장들로 제가 가져왔어요. 여러분 통화할 때 나 엘리베이터니까 이따가 내가 다시 전화할게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엘리베이터에 있다는 위치를 말해주는 문장이고요. I am도 맞고 줄여서 I'm in the 할 수 있겠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I'm in the elevator. Call me back in a few minutes. Or 내가 전화할게. I'll call you back in a few minutes.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내 컴퓨터의 상태를 말합니다. 내 컴퓨터 새 거야. 엄청 빨라. 그래서 is와 is가 쓰였어요. 여기서 is은 네, 컴퓨터를 받은 거겠죠? 저희 지난 시간에 명사와 대명사를 배웠는데 is로 대명사로 컴퓨터를 받았어요. 자, 이해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My computer is new. It's very fast. 반대로 해볼까요? 내 컴퓨터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무 느려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말해요? 너무 오래됐어? 그래서 굉장히 느려. It's very slow. 자, 그 다음 우리는 지금 공항에 있지 않아. 우리는 아직 택시야. 그래서 we are도 되고 줄여서 where도 되겠죠. 혹은 붙이면 we aren't 또 존재하는 축약형입니다. 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각각 한번 발음해 볼게요. 우리는 공항에 있지 않아. 요 버전으로 해볼까요? We're not at the airport. 자, 이 버전은 어떻게 해요?
We aren't at the airport. We're 붙여서 말해보세요. We're still in the taxi. 이렇게 비동사는 문장에서 보셨다시피 위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럼 이번에는 일반 동사라는 걸 배울 거예요. PD님 일반 동사란 뭘까요? 떠오르는 단어 있으면 말해주세요. play, 놀아요. 맞아요. 비동사를 제외한 모든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가 다 일반 동사예요. 제가 막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move. 제가 말을 해요. speak. 노래를 해요. sing. 모두 일반 동사예요. 그래서 함께 배워보실 교재, 네, 페이지도 같이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는 한번 구체적으로 일반 동사 들어가 봅시다. 동작이나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동작, 먹어요, 가요, 놀아요, 좋아해요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일반 동사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굳이 비동사 or 같은 거를 넣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요, 나는 만나요, 우리는 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We live in an apartment downtown. 우리는 시내에 있는 아파트에 살아요. 저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살아요. 어떻게 말할 수 있죠? I live in an apartment in Seoul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이요. 저는 금요일에 친구들을 자주 만나요. I often meet my friends on Fridays. 친구들 만나는 거는 친구를 본다고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I often see my friends 할 수도 있겠네요. 우리는 주말마다 영화를 보러 가요. 영화 보러 가다라는 동사가 go to the movies 이렇게 쓰입니다. 혹은 go to the theater 할 수도 있겠죠. We go to the movies every weekend. 이런 단어들 네, 일반 동사라고 불립니다. 이번에는 3인칭 단수라고 해서 주어에 따라서 동사에 s가 이렇게 붙는 형태를 또 같이 연습해 보려고 하는데요. 주어가 나, 우리 아니라 그, 그녀, 그것일 때는 뒤에 s 혹은 es를 붙입니다.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사실 그런 게 없잖아요. 동사에 뭐가 붙는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영어는 조금 네, 약간 걸리적거리셔도 he나 she에는 이렇게 s를 붙여줍니다. 윌리엄은 he기 때문에 he는 샤워를 해야 할 때 takes a shower가 되고요. 내가 샤워를 하면 그냥 I take a shower일 거 아니에요. 구분해서 발음 연습해 볼게요. William takes a shower every morning. 나로 바꿔보세요. 나 매일 아침 샤워해. I take a shower every morning. 자, 그 다음입니다. 이 재킷이 오늘 세일 중이야. 가격이 비용이 얼마나 나가다. 비용이 얼마나 들다. 약간 이런 류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동사입니다. cost. 발음은 cost가 아니라 커에 가까워요. It costs $30. 왜 s가 붙었어요? it이라서요. 내 폰 새로 샀어요. 근데 폰이 되게 비싸요. It is expensive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비싼 게 아니라 비용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나간다라고 할 때는 cost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이요. 해는 동쪽에서 떠요. rise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동작을 나타내는 일반 동사네요. The sun rises가 되었어요. The sun은 it과 마찬가지니까요. 같이 읽어보세요. The sun rises in the east. 해가 동쪽에서 뜬다. 이렇게 동사 외에도 이 동사에서 형태가 조금 더 변하는 난이도 업은 능동태와 수동태입니다. 일단 능동태와 수동태라는 거는 한국어에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에서 쓰는 거랑 한국어에서 쓰는 게 조금 느낌이 또 다를 수 있어서 제가 그런 뉘앙스랑 같이 살려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단어가 의미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능동적이다, 수동이다, 약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동, 수동, 뭐 그런 단어가 있는 것처럼 맞아요. 문장에서도 내가 직접 하는 게 있고 내가 뭔가 당했다는 문장으로 쓰이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재도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면 좋겠고요. 어쨌든 능동태, 수동태가 동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거를 한번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동태부터 봅시다. 사람이나 사물이 직접 동작을 하는 문장입니다. 뭐뭐 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나가 영어를 가르쳐요. 직접. 셰익스피어는 햄릿을 썼어요. 회사는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에요. 모두 이 주어가 직접 하는 문장을 나타내요. 자, 그거 이해하시면서 세 문장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Jenna teaches English at Hackers. Shakespeare wrote Hamlet. The company will hold a seminar.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수동태 한번 볼 건데 말씀드린 대로 당하는 문장으로 되다. 근데 이제 이 형태가 조금 여러분들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어서 비동사, 과거분사라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비동사, MREs 배운 거. 근데 저희가 아직 배우지 않은 be, 조동사 will be, was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공식처럼 큰 그림으로 보세요. 어쨌든 비동사라는 게 보여요. 그리고 과거 분사라는 게 보여요. taught, written, held. 그래서 과거 분사라는 건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암기해 두셔야 이 수동태 표현을 쓸 수 있는데요. teach라는 가르치다라는 단어의 그 현재 시제의 형태가 과거 분사가 되면 taught가 되고요. write, 쓰다라는 단어는 written이 되고요. 개최하다, 주최하다라는 hold는 held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는 조금 여러분이 복잡하게 어렵게 느끼셔도 어느 정도 외워서 연습하셔야 되어서 저희 뒤에서 조금 더 연습해 볼 겁니다. 일단 이 공식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첫 번째 문장을 읽어봅시다. English is taught by Jenna at Hackers. 물론 이렇게 말하면 아까 제나가 영어를 가르쳐요라는 능동태 문장보다 어색해요, 솔직히. 근데 굳이 이렇게 억지로 수동태를 만들면 영어는 제나에 의해서 가르쳐집니다. 근데 보통은 이런 느낌의 문장은 그냥 Jenna teaches English at Hackers가 좀 더 자연스럽게 들려요. 근데 가끔은 햄렛은 셰익스피어에 의해 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강조를 하고 싶을 때 셰익스피어가 쓴 게 아니라 햄렛은 셰익스피어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햄렛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수동태 문장도 또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읽어볼게요. Hamlet was written by Shakespeare. 그런데 능동태 문장은 셰익스피어가 앞에 왔죠. 셰익스피어가 직접 Shakespeare wrote Hamlet이었어요.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햄렛이 앞으로 나왔고 그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미나는 회사로부터 회사에 의해서 개최가 될 거다. 읽어보세요. A seminar will be held by the company. 회사가 개최하는 거는 the company will hold a seminar. 형태가 순서가 위치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순이 달라졌고요. 이런 걸 수동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능동태, 수동태 퀴즈 시간입니다. 아주 간단히 한번 저희 문장 2가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저희 이렇게 음식 같은 얘기할 때는 또 수동태, 능동태가 많이 다양하게 쓸 것 같아요. 그녀가 주체고 주어입니다. 그리고 굽다. 굽다라는 단어 뭐가 있죠? bake. 베이킹이라고 하잖아요. 나 베이킹 요즘에 하고 있어. 그래서 그녀가 구웠어. She baked가 되겠죠. 이미 구웠기 때문입니다. 케이크를 하나 구웠어요. She baked a cake 할 수 있어요. 제나가 쿠키를 좀 구웠어. 저는 사실 케이크는 만들어 본 적이 없고요. 쿠키는 좀 구워봤거든요. 쿠키 여러 개를 구워봤어요. She baked some cookies. 자, 그러면 케이크는 그녀에 의해 구워졌어.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떻게 하죠? 케이크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케이크가 구워졌어. 비동사. 자, 그 다음은요. 구워졌어. baked. 누구에 의해서? by her. by Jenna.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자, 쿠키로 해볼까요? cookies는 여러 개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Cookies were baked by Jenna. 이렇게 갈 수 있겠네요. 그 뭐 책이나 영화 같은 작품을 얘기할 때는요. 뭐 Interstellar라는 영화는 누구에 의해 감독이 됐어요? Was directed by Christopher Nolan 이렇게 갑니다. 제가 뭐 현장 강의에서 수업을 진행할 때 부교재를 제가 직접 쓴 교재를 가지고 하는데 this 부교재, this book 제가 썼어요 라고 할 때 this book was written by Jenna 이런 식의 수동태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시면 더 기억이 잘 날 것 같아서 예문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동사 중에서도 형태가 불규칙하게 변하는 걸 같이 배워볼 거예요. 불규칙하다? 뭐가 떠오르세요, 피디님? read라는 단어가 읽다인데 만약에 읽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읽었다, read. 근데 생김새는 똑같거든요. 근데 발음만 read가 돼요. 이게 뭐야? 싶으실 수 있죠. 왜냐면 웬만하면은 다 ed를 붙이는 게 과거 시제니까. 그래서 그렇게 형태가 좀 달라지기도 하고 발음이 달라지기도 하는 걸 불규칙 동사라고 해요. 조금 전에 그 능동태, 수동태 할 때도 뭐 Hamlet was written by 할 때 뭐 write, wrote, written 대표적인 불규칙 동사 중에 하나거든요. 교재랑 같이 연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불규칙 동사, 모양이 완전히 달라지는 동사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go라는 가다라는 단어의 과거 시제가 보입니다. 같이 발음해 볼까요? I went to the park yesterday. 그래서 그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그런 미국인 애기들도 이렇게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불규칙 동사 하면서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기들도 go'd 막 이래요. 왜냐면은 그걸 배운 적이 없고 그냥 혼자 웬만하면 ed를 붙이니까 go to the park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그 언어학 관련 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너무 걱정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나는 틀릴 수도 있지. 근데 뭐 생긴 게 이러니까 계속 외워줘야지 말해봐야지 이렇게 흡수해 주세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원어민 애기들도 이거를 모르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먹다, 먹었다 많이 써보셨죠? ate입니다. I ate pizza for dinner. 나는 점심으로 치킨을 먹었어. 해보세요. I ate chicken for lunch. 할 수 있겠죠? 영화를 봤어요. She saw a movie. 맞아요. see의 과거가 saw. 사실은 영화는 watch를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규칙적인 동사죠. watched. 대부분은 ed
요거는 예외적으로 saw. 발음은 saw가 아니라 saw입니다. 나 어제 마트에서 너 봤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I saw you yesterday 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주의해야 할 동사 형태 변화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떠오르는 대로 같이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달리다, 달렸다. 어떻게 말해요? ran. 자, take는 뭔가 이렇게 가져가는 거. 그 영화 taken이라는 영화도 있죠. 딸이 납치를 당해가지고 아버지가 딸을 찾아 나서는 그 영화 taken. 근데 이제 take의 과거는 took, 그죠? write, 쓰다의 과거는 wrote. 좋아요. 자, think, 생각하다의 과거는 thought. 생김새는 되게 thought 같이 생겼지만 발음은 thought입니다. thought. 자, 그 다음이요. 읽다의 과거는 read. 맞아요. 스펠링은 같지만 발음은 이런 느낌으로 마치 빨간 색깔 같은 발음입니다. read. 자, 그 다음에 자르다, cut의 과거는 cut. 맞아요. 잘랐다도 cut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그러면 문장으로 해볼까요? 공원에서 달렸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죠? I ran in the park. I ran really hard. 열심히 달렸어. 할 수도 있고요. take는 사실 뜻이 정말 많은 동사예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제가 지금 떠오르는 한 가지의 단어는 지하철 탄 거예요. 이게 왜냐면 저도 제 일상이거든요.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택시도 타고 그러면 나 어제 지하철 탔어. 어떻게 해요? I took the subway가 되겠죠. 내가 뭘 썼을까요? 사실 이렇게 손으로 쓰는 게 잘 안 하시지 않나요, 여러분? 뭐 일기를 쓴다거나 뭐 편지를 쓴다거나의 감성은 저도 한 10년 전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보통 일기를 쓴다고 할 때 다이어리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다이어리보다는 journal이라 그래요. So write a journal. 그래서 나 어제 일기 썼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I wrote a journal, like daily journal이라고도 하고요. 나 생각을 합니다. 나 어제 너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 너에 대해 생각했어. think about의 과거 시제를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말해요? I thought about you. 내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I thought about it.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읽었어요. 나 책을 한 권 읽었어요. 해보세요. I read a book yesterday. 잘랐어요. 사실 cut은 뭐 요리할 때도 쓰지만 나도 모르게 실수로 손을 베일 때 자른 게 아니라 살짝 베어도 컷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요리하다가 나 손 베었어 하면 내 손을 내가 실수로 베인 거 cut myself라고 합니다. I cut myself while cooking. 요리하다가. 아시겠죠? 여러분의 문장으로 이렇게 쌤처럼 즉석에서 떠오르는 느낌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지금까지 배운 걸 총정리하는 퀴즈 시간입니다. 비동사의 축약형이 잘못된 것은? 여러분 발음 한번 해볼까요? am, his, their가 돼야 되죠? 이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They are there. 자, 우리 떠오르시나요? we're 맞아요. 자, 이번에 빈칸에 들어갈 말 같이 한번 문장으로 해봅시다. 우리 아직 택시야. 어떻게 말해요? 지금 이 상태이자 위치를 말해주고 있는 비동사가 필요하겠네요. 해보세요. We're still in the taxi or we are still in the taxi 할 수 있겠죠? We're still in the taxi.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봅시다. 농부들이 이 배를, 그죠? 이 배들이죠. 을 키워요. 재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배들이 먼저 나오면 돼요. 제가 한국어로 먼저 드리면 이 배들은 농부들에 의해 grow가 돼요. 자, 그러면 these pairs가 나옵니다. pairs니까 이제 비동사가 나와야겠죠? 어떻게 말해요? are. 자, grow의 과거 분사는 grown. 누구에 의해서? by the farmers. 좋아요. 그래서 이 능동태와 수동태는 그 주체, 주어가 이제 위치가 바뀌죠. 자, 다음 중 동사 변형이 올바르지 않은 것 봅시다. 과거 시제로 변해 있죠. run, ran, take, took, write, wrote, read, read. 발음은 맞지만 실제 스펠링은 변하지 않는 4번이 정답이네요. 오늘 배운 동사 총정리하는 퀴즈 시간으로 이번 영상이 끝났습니다. 어떠셨어요? 지금까지 동사하면 어렵게 느끼셨던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나요? 저희 간단하게 연습을 해본 건데요. 더 많은 퀴즈들로 연습하고 싶은 분들은 Hackers Grammar Gateway Basic 교재로 함께 하세요. 이 교재로 한 달만 공부하셔도 정말 영문법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정리하실 수 있고요. 한 달 완성 전문가인 이 제나쌤과 함께 강의를 통해서 배우시면 더 많은 또 심도 있는 그런 회화 스피킹 연습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도 더 다양한 많은 걸 배워보도록 합시다. 바이!